감각적인 것을 수용하는 방식, 아이스테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랑시에르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감각의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랑시에르의 아이스테시스는 그 특정한 감각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 나눔의 구조예요. 나눔, 디스트리뷰션, 그 배분 뭐 또는 이렇게 분할, 정확한 말하면 분할이라는 개념에 가깝죠.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빠따주라는 개념과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해요. 나누는 것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몫을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그 나눔이라고 불리는 그 나눔의 방식이 이 사람이 아이스테시스를 결정하는 거죠. 그거하고 결합이 돼요. 아이스테시스를 분석하면 나눔의 방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테시스와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 구분된다기보다 이제 이 대측점에 놓여져 있는 개념이 미메시스죠. 이 사람이 이 책에 선문에도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이 책의 모델은 뭐냐면 아울바하의 미메시스다. 미메시스론을 이 책에서 그게 대한 하나의 대안, 얼터너티브 하면 카운트 히스토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와 관련된 카운트 히스토리를 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라는 것은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예술의 재현 방식, 기술하는 거죠. 예술 재현 방식, 그죠? 그래서 아울바의 그 미메시스론을 읽어보면 전부 다 뭡니까? 그 미메시스가 발전해간 양식들을 역사적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역시 처음에 물론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역사 기술하는 걸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보통 지네알러지라고 그러죠. 그 특정한 그 어떤 특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그 씨드, 그 씨 같은 핵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핵심만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들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자연을, 그죠? 이미테이팅하는 방식, 어떻게 레프레젠팅을 할 것인가의 방식, 여기에 주목을 한 거죠. 여기 주목을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미학의 방식이었어요. 이걸 이제 사람 미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랑시에르는 그 미학 이전에 미학만 기술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학 이전에 또는 그 미학을 구성했던 다른 어떤 컨텍스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술 체제라고 그래요. 레짐이라고 그래요. 이 레짐이 교체되는 방식은 데모스라는 사건, 그죠? 혁명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왜 바뀌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바뀌게 되는가. 그래서 이게 당시에 되게 재밌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회적 혁명은 미학적 혁명의 딸이다,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가 진리는 시간의 딸이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혁명이라는 것은 이 미학적 혁명이 일어난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일어나냐? 미학적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미학이 뭐냐는 거야. 랑시에르 말이죠. 그게 바로 감각학이에요. 감각적인 것, 감각인식이라는 것이 바뀌어야지만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컨센서스가 일어나죠. 새로운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 생기는, 그 새로운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랑시에르는 그러한 고급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저급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 보통 대중문화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의 어떤 경계, 그 경계에서 그런 감각적인 나눔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무관심에, 다시 말하면 미학적 차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미학적 차원에 일어나는 그 블러드된 그 바운더리가, 그 경계가 허물리는 거죠. 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고급 예술도 생겨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자기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그거를 랑시에르는 아이스테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테시스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랑시에르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이 1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14개의 씬이라고 되어 있어요. 14개의 장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을 읽어보셔야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미학적 장소로 꼽은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이스테시스의 장소로 꼽은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 랑시에르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감각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었다는 거.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술집, 그죠? 술집을 또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펄리베르제르의 주점. 이거는 이제 만해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만해의 그림이 나오는 그 주점을
예를 들어요. 그게 대한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시인들이 다 잊혀졌죠. 연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인환이 명동의 빈대떡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뭘 썼어요? 명동 쌍송을 지었죠. 그죠? 그 명동 쌍송을 지었는데 뭐 빈대떡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지어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향숑인데 프랑스 노래인데 그죠? 그걸 빈대떡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점들이 그냥 고급 예술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고급 예술과 그러한 대중문화 형성 과정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랑시에는 당연히 모던이고 포스트 모던이고 구분이 없어요. 포스트 모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랑시에라고. 그러니까 그런 키치라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 후지다 이런 것들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 고급 예술과 그 저급 예술이 뒤섞이는 그 지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감각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예를 들었죠. 이거를 예술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예술을 어디로 내려보내려고 해요? 삶과 일치시키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근데 대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물론 그 표상은 다를지라도. 그죠? 제가 어려운 말 조금만 쓰면 대중들이 그러잖아요. 왜 어려운 말 쓰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라는 거지. 나도 좀 알아듣자. 사실 중세 같으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근대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일단 여러분 시민이 되려면 굉장히 많이 복잡한 걸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근대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삶이 변화해온 이 과정이 새로운 감각이 출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고 이 새로운 감각의 출현이 뭐예요? 정치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 근본적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그 미학적 차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미학적 차원이 발생하면은 감각의 위기가 다 무너져요. 감각의 위기라는 것은 하이라키인데 하이라키라는 것은 어떤 것은 좋은 감각이고 어떤 것은 나쁜 감각.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인식론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은 이제 우선시되는 감각이 있고 어떤 것은 우선시되지 않는 감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서를 이렇게 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줄 세우는 것이 다 허물어지게 돼요. 줄 세우는 것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학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학적 차원이 되면 앞에서 말했던 칸트의 세 번째 단계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 판단, 바로 무관심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관심한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걸 평가할 수 없게 돼요.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데리다식으로 말하면 아포리아 같은 게 등장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 등장하는 거죠. 다 좋은 것 같은데 잘 판단이 안 되는. 좋은 거라고 말해야 될지 나쁜 거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것을 감각이 새로운 감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감각은 당연히 기존의 체제에서 절대 해석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담론이라든가 편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절대 해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장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이것이 이제 이미적 감각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어떤 혼란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이제 질서가 이제 하나씩 찾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들 알아보고 그것들을 질서화하기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그 감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질서화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지만 이 위계를 무너뜨리는 그 활동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럼 랑시에르는 예술의 어떤 그런 본질적 진보성이라고 불러요.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전통성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지금 현재도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변화를 보려고 한다면 이런 감각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들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감각적 혼란들이 일어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 태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문화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게 뭐 랑시에르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